정책 그리고 네. 약간 복지 정책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게 많아요. 특히 네. 여기 적은 아이맘 택시 친정맘 서비스 은평구가 그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으신데 사실은 낮은데 이런 서비스 진짜 좀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걱정도 들고 뭐 어떻게 되고 있으시고 향후에 어떻게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그 우리가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지만 출생률들이 굉장히 맞아요. 지금 낮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책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뭐 어떤 부분이 그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 생각하기도 했고요. 또 코로나 상황에서 그 임신부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죠.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냄새도 난다고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분들이 약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전용으로 한번 이분들을 그 병원을 모셔다 들고 모셔오는 것들을 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인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택시 회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 또 마카롱이라고 해서 앱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삼각구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그 아이맘 택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. 또한 이게 바우처예요. 10번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사업이고 24개월 미만 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같이 하는 정책이고요.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원래 처음 이제 시작할 때도 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저희가 5,500명 정도의 그 임산부나 뭐 이용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거의 5,000이 한 200분 정도가 그 가입이 돼서 이거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또 만족도가 거의 94%, 98%, 95%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이렇게 사업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한 이 아이들이 이제 둘째를 가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엄마가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동안 아이를 케어를 해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. 그럴 때 그러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일자리로 해서 친정엄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짐도 좀 들어주고 또 정서적으로 요즘은 그 노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임산부들에게 좀 좋은 말도 해주고 또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. 또 어르신 일자리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의 연계선상에서 친정엄마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죠. 이렇듯 저희는 정책 하나하나에 조금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. 또 저희를 기점으로 해서 광진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이런 데가 계속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사업을 지금 따라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 택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제가 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. 처음에는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그 정책 그냥 겉모습만 본 거다.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도 하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그렇듯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안에 내부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은평구의 정책들은 대부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은평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 임산부라든가 이제 이쪽에 대한 서비스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모두가 이거를 즐겁게 바라보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시선들도 있고 해서 지속 가능성 면에서 괜찮나요?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아주 많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사업은 아닌 거고요. 또 그만큼 우리가 임산부 정책하는 그 예산 드는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정말 그러니까 임산부나 또 아이들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또 우리가 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까?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성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정책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은평구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오히려 저는 다른 구가 이렇게 따라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전체를 더 아우러가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
때문에 그렇게 온 사업을 이거를 오히려 더 서울시가 좀 가져가서 정책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. 서울시가 네. 가져가면 서울시 공이 될 텐데요. 아니 뭐 그러더라도 서울시 공이 되더라도 네. 정말 임산부나 또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거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기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좋은데 정작 아기가 태어나서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병원을 무료로 이제 그야말로 전용으로 네. 그 택시 안에는 그 아이 카시트부터, 네. 그러니까 카시트가 또 360도 돌아가는 카시트부터 시작해서 거기 공기청정기 없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또 혹시 꼬맹이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패드까지도 다 장착을 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. 구립 어린이집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확충 계획에 대해서. 네,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꾸준하게 확충을 했고요. 저희가 이제 26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민선 8기 이제 재선 끝날 때쯤에는 그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공보육이라고 할 수 있죠. 그게 50%를 될 수 있게끔 지금 만드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. 그게 그냥 그 숫자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높였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세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. 보통 이게 3명의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두 아이에 한 선생님이 계시게끔 그런 여러 가지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들, 선생님 또 아이들 케어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 바라보고 케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케어가 편안해야지 아이들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또 케어할 때도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교사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낮춰드리고 그렇게 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보육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본인들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가 저희가 지금 민간이 있고 그 구립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 네. 있잖아요. 세계 어린이집이 원장님들, 회장님들이 다 같이 다녀요. 저희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욕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. 저희는 모두가 같이 오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이 구립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많이 보게 하거나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다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, 정부가 되게 많은 것들을 발표했지만 이게 결정하는 건 전 디테일이라고 보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맞습니다. 몇 억을 줘서 집을 해준다. 이거는 우리가 산유국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키우면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만족했을 그렇죠. 때 네. 둘째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담입니다만 저는 저희는 그래서 아예 이제 결혼해서 신고할 때부터 결혼 신고하잖아요. 혼인 신고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설명도 해드리고 그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드리고 또 만약에 임신부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많은 것들을 연결해서 그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.